번째 주제. 윤석열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까요? 아예 그냥 반독재 투쟁 선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드셔서 대권을 향한 가도를 이제는 스스로 만들고 있는 한동훈이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만들고 계시는 그런 분이죠. 최근 여론조사 윤석열 지지율이 13.8 전체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 PK, TK 50대와 70대 이상에서 보수층과 중도층, 가정주부와 사무직, 자영업 무직 등에서 주로 상승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 3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올 가능성은 몇 프로로 보십니까? 윤석열이 네. 0%지. 빵 프로잖아. 네. 그럼 지금 야권 1위라는 게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인데 지금 앞에 1, 2위는 지금 민주당의 후보들이잖아요. 네. 대권 주자. 그럼 지금 야권의 주자가 없잖아요. 예. 야권의 두 자릿수를 찍는 대권 후보가 없어. 근데 저는 뭐가 불안하냐면 야권 후보로라도 대권 주자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고 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지금 대선이 내후년 3월이에요. 1년 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돼요. 내년 이 4.7 재보선이 지나면 1년도 안 남아. 그때 대선 체제지 그때. 네. 대선 전초전하고 대선 체제로 바로 돌입이에요. 그 결과가 또 이제 미묘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럼 지금 1년 반 사이에 이 두 자릿수 지지율의 대권 주자를 김종인 어르신이든 아니면 그게 뭐 미래통합당 누구든 만들어지냐고요. 대권 주자는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 걸 우리가 오래 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선 주자의 가능성이 있긴 한 거예요. 세 분은 생각 어떠세요? 아니 저는 그 이전서부터 계속 대권 주자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정말? 그럼요. 뭐 된다고 보는 거야? 어. 경선도 나가고 막 후보도 되고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사. 그러니까 그 수사를 최대한 늦추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장모님, 아내, 뭐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측근 이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 대권 국면까지 끌고 가야 돼. 그래야 거기서 수사를 더 하게 되면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뭉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끝까지 가가지고 대권에서 장렬히 산화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이런 거를 갖다 이제 그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김성수 시나리오.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내에 뭔가 정리되는 일이 좀 생기고 적어도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1월쯤 뭔가 구속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대선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당내에서도 견제 세력 정도 있었으면 지금쯤 누가 뛰어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무주공산 아무도 후보가 없다 보니까 10% 넘는 후보 하나 있으면 그 정확하게 봤은 게 그 김종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얘기한 게 후보가 되고 싶다면 검찰 그만두고 나와서 제대로 당에 들어와서 활약을 해야지라는 얘기를 먼저 던졌었죠. 그 얘기는 안 될 거라는 거 안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릴 때부터 영감뉴스를 들어가면서 떠받들어 준 사람이지 자생력이 강하게 싸움해야 되는 야당에서 살아남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부인. 그러니까 장모보단 부인 쪽에서 뭔가 다리를 놨던 그거는 피해가기 힘든 본인 스스로를 알다시피 사모펀드나 그런 불법 투자 관련돼서 나왔던 건 논란이 될 거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잘해야 올해까지 버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내년까지 버틸 거라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얘기했죠. 내년까지 버티니까 대권 후보는 된다 못 된다. 대권 후보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못 된다고 보는데 대권 후보가 그 사람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저는 황교안이 대권 후보 감이었어요? 전혀. 25%까지 올라갔죠, 근데. 근데 왜 그러냐면 상황이 밀어내면 정치와 참 담을 쌓고 아유 저렇게 고지식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려나 21세기 대한민국 대권 후보 만나 해도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냥 밀려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아까 위험하다는 말은 저는 이 두 분하고 좀 달라요. 저는 좀 윤 총장님을 애틋하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당신이 좀 삐딱선을 타지 원래. 아니 원래 그래야 균형이 잡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아니 지난주부터. 원래 그런 사람인 거지 뭘 균형을 잡는 그래서 척. 제가 얼마나 임기를 채운다. 이 우리나라의 마지막 검찰총장이다. 잘 해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이제 보슬이 이걸 이렇게 듣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험하다는 게 윤 총장에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 마음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말이 좀 바뀌어. 아유 깜도 안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는 뭐 본인이 한다면 우리는 모셔야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게 다른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그 연말에 나올까요? 대권 주자가? 뭐 김소연이 도전해 보겠다는데. 누구? 김소연. 김소연 누구야? 누구야? 그렇지. 누구야 하는 사람이 대선 나오기 민주당에서 힘들죠. 박범계 대전? 의원한테 계기다가 바른미래당 갔다가 미통당까지 가 있는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이제는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네 이러고 있던데요. 왜? 이현주가 더 유명하지 않나? 그 자기는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라는 걸로 본인들은 그럼 밀려났다 요즘에 제일 생각하는 핫한 거죠. 건 윤희숙 의원이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연인 서울시장 후보로 발언을 간다는데? 아니 대권 도전.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연설문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권 선언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한테 검찰총장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지금 13.8%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지 모르는데 윤석열이 예를 들면 정치 수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깨끗하게 그냥 물러나고 미래통합당 입당해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황교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다음에 전당대회 할 때쯤 뭐 당대표를 나간다든가 요딴 식의 뭔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이회창 뭐 2번이나 떨어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 판사하다가 대법관 하다가 감사원장하고 국무총리 같은 어떤 시간을 거치잖아요. 그렇지. 그 과정이 없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윤석열이 지금 내년 임기를 내년 8월 25일까지인가?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나면 스케줄상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윤석열 자체가 그 임기를 다 마치고 뭐 꽁냥꽁냥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대선 후보가 된다고? 난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 윤석열이 정치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정치인 되겠습니다 했지. 뭐 지금부터 딱 물러나는 거야 깨끗하게. 지금 잘라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나 파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 나 대권 후보 되잖아요. 어서 파면해! 이러면서 반독재 투쟁 선언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같이 나와가지고 둘이 경선해. 맞아. 한동훈 이런 애도 있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이 야권에 나올 사람이 없다고 해도 그 당에서는 야권 대선 욕심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유튜버로 유명한 강용석조차도 내 꿈은 대통령이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예전에 무슨 그랬죠.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의 꿈을 가져가 사기 대통령? 국회의원들은 모두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에서도 80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두 명 정도 꿈꿔볼 수 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라고 생각하는 돌덩이 체격이 큰데 뭘 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검찰도 사실은 쥐고 흔들지 못하고 있는 쪽인데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에요. 사실 이 토론 자체가 재미는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웃자고 하는 토론이에요. 사실은 진지할 게 하나도 없는 오늘 토론이야. 코미디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 코미디라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최종 대선주자를 한 명씩만 예측해봐요. 뭐 대충 두루뭉술 말하지 말고 틀려도 돼. 그때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 누가 뭐라고 했는지. 논리만 정확하면 돼. 자, 미래통합당 부류 당명이 바뀌겠지만 누가 대선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저는 전부터 늘 밀었던 사람이 딱 하나입니다. 뭐? 나경원. 서울시장에서 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야, 그래야 우리가 여자 대통령. 예. 본인이 그걸 하겠다고 하고 나경원이 어떤가 이를테면 미투 스캔들이나 이런 걸 하나 껴갖고 본인이 열심히 뛰는 걸로 하면서 감성팔이 나설 수 있죠. 제 아픈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조국 같은 사람들도 내가 막아내리 애를 썼습니다. 제가 가만히 움츠려 있는 이유는 점프하기 위해서니까 이제 저를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십시오라고 나갈 겁니다. 우리 딸을 공격하는 건 이차가입니다. 저분이 지금 윤석열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윤석열이 미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경원을 수사 시작하면 되지. 올바른 방향일세. 예. 다음 분. 그럴 네. 수 있네요. 뭐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지금. 마이크 좀 가깝게요. 좀 땡겨주세요 마이크. 저는 요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 방송 아니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우리 방심이 상관없이 그냥 추측을 하건데 네. 지금 이 극우화되기는 어려워요.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윤석열이 잘한다. 윤석열이 문정권을 막아서고 있는 지금 최전선의 기수다. 이런 입장 13%. 이거 태극기 부대 쪽이랑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이 싫기 때문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의 인기가 올라가. 그러니까 말이 길어. 그런데 확장이 안 돼. 지금 말하면 생각하는 중이에요. 근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요게 이 기류로 가지 않는다니까. 보수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나경원 안 돼요. 저는 누구로 보냐면 이 이야기를 하면 본인은 생각이 없는데 괜히 똥물 튀기는 게 돼서 미안해서 그런데 하세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예요. 저는 이 사람이 나오면 중도표의 확장성이 너무 좋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경제통. 70년대 이후생은 아니지만 그래 잘 봐요. 김병준이 이 새누리당 쪽으로 갔을 때 총리 후보가 되면서 노무현의 남자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원래 문재인의 남자로 경제 수장으로 시작을 한 거였잖아. 그런데 왠지 문정부의 소주성에 소득주도 성장에 반기를 들고 잘린 것 같은 모양새가 됐어요. 본인이 나서서 네. 문정부 경제정책 틀렸다. 내가 안다 해버리면 파급력이 있긴 하죠. 네. 그러면서 김동현이 아니라 이현입니다. 김동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심재철 의원하고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는데 밀리지 않아요. 그때 데이터를 들고 와서 흔들 때 지금 그거 위협한 데이터 가져오신 겁니다. 하고 조목조목 하는데 장점이 뭐냐면 화내지 않고 조리 있게 말로 이겨. 아 근데 그분이 왜 저쪽 후보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영입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많았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엄청나요. 가겠냐는 거지. 이게 뭐냐면 김동연 지금 전 부총리는 갈 생각이 없고 지금 NGO 활동하고 굉장히 평소에 이 가족의 아픔, 가족사의 아픔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냥 경제통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데 또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잘해. 프레젠테이션의 설득력은 동수형급이야. 제가 거의 그 우리나라 최고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통합당 결이 아니고 거기 가면 망가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은 어느 그룹의 소속이냐면 모피아 그룹의 소속이야. 경제관료 출신은 이현자의 그 계열.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피아는 세력으로 움직여.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세력이야. 혼자 그러니까 살아남지 요번에 못해. 옷 갈아입고 미통당이 새롭게 위장해서 분칠하게 되면 그 당엔 들어갈 명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나에게 좀 정권을 주라. 우리는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러면 유승민이 중도 가자는 것보다 이제 파급력이 커지죠. 신선한 근데 아직은 설득력 없다. 지금 뭐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이나 김동연이 저쪽 후보로 나올 수 있다고 난 둘 다 아니라고 보는데. 이젠 다 가능한 게 안철수가 한번 뻘짓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자 같아요. 오늘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성수형 네. 어떻게 봐요? 아니 나는 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조 바이든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안철수와 장렬히 싸우다가 그러면서 선거 뭐 부정선거 논란이 있으면서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둘 다 뭐 지지율 한 15% 정도에서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똑같아. 김종인은 한국의 샌더스 이런 느낌으로 우파 본인이 샌더스. 직접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 샌더스가 화나죠. 이 들으면 화나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뭐.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 잘 살려가지고 갈 마음이 김종인한테 있으면 윤석열이 대권까지 가는 거고 근데 김종인이 그 마음이 없고 이거 찬스다. 기회는 찬스니 내가 한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윤석열을 쉽게 날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수첩에다가 나경원하고요, 김동연하고 김종인을 써놓으십시오. 윤석열이냐 김종인이냐. 근데 김종인으로 정한 거야? 저요? 저는 아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윤석열 쪽이죠. 뭐 윤석열, 김종인 이렇게 하자고. 좋아. 자, 나경원, 김동연, 윤석열, 김종인. 내 네 후보가 개. 제일 이뻐. 자, 여러분 수첩에 써놓으시고요. 이게 불과 한 1년 좀 있으면은 결판 납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지. 1년 후면은 물망에 오르겠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 여기까지 갈 길 멀어 근데 지금. 뭘 건 거야? 전 재산 걸어. 무슨 전 재산을 걸어? 전재산? 손모가지를 걸까? 안 돼. 치료받아 있어서. 자, 일단 걸어. 밥이라도 사면 되죠. 뭐. 좋아요. 밥- 여기까지. 밥술 사자.